박영수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수사 초반부터 줄줄이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전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특검에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 이번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정호성 비서관의 소환에 앞서서 어제는 그 핵심 최순실을 소환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의 의지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으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의 소환은 대통령을 정주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부분, 또 세월호 7시간의 부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소환 역시도 바로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뭐 기왕에 이제 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적 수사일 것이고요. 예.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뇌물죄,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여기에 모든 것을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 김종 전 문체부 네, 차관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지금도 네. 또 소환이 돼서 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특검이 오늘 발표한 거는 검찰 공소장에 없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와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는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예. 수행비서라는 뭐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네. 근데 지금 최순실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김종 차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 문제까지도 더 확인을 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에 출신의 한 간부를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 유진영 장관에게 추천했다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김기춘 실장이 바로 유진영 장관한테 그 사람 어떠냐라고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시 최순실 씨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추천한 인사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평창 올림픽에 관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는 최순실 씨도 소환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머지않은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뭐 저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금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검찰도 청와대 문을 잘 열지 못했고 국회의 국정수사 특위도 제대로 이루어지를 못했는데 이번 예. 특검이 과연 그 핵심 자료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대목인데 네. 예. 이 부분에서 대통령은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무 정지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세 차례의 국민 담화와 사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검찰 수사를 직접 받는 것,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것 이런 걸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청와대 압수수색, 이 특검의 의지가 강한데 여기에서 그 날선 모습 그런 것들 그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스스로에게 점차 더 불리한 모습으로 가거든요. 예.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지금 핵심 증인들 피의자들을 좀 소환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압수수색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수수색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특검팀이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이 네. 바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공소장에 그 내용을 못 담았죠. 게다가 예.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뭐 하시겠다고 했다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검의 초점은 바로 그거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태민 씨 재산 형성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재산과 대통령의 재산 관련성 사실상 공동 지갑이었다면 예. 대통령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뇌물 혐의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고 예. 제3자 뇌물이 네,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을 지금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오늘 예. 특검에서 대기업 총수들 소환은 이번 주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어제도 정호성 비서관 오늘 안 부를 거라고 했다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기업들 중에 일부 대기업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어요. 예. 예. 이게 확인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이제 그 예. 공소장에 특검 공소장에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예. 특검이 가장 이제 주안점을 삼는 건 바로 그 문제고 예. 특검의 그 수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 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보다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과를 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기 때문에 예. 제3자 특검은 뭐, 네, 뇌물죄를 그렇습니다. 입증하는 네, 부분 그쪽에 말씀하시는 초점을 거죠? 계속 맞추고 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보면 사실 검찰도 그렇고요. 국정조사 특위도 그렇고 청와대 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려면 청와대 측에 최종 그 재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가권자가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권한대행인 셈이죠.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 천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떤 뭐 콩팥 따지듯이 작은 룰을 가지고 가서 뭐 되네 안 되네 따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직무정지 중이신 대통령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한다는 그런 말씀을 뭐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 대행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이 그렇죠.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예. 상황인데요. 네. 최종 뭐 네. 승인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야 예, 예, 예. 되겠죠. 대통령께서 이미 담화를 통해서 특검 예.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 맥락에서 청와대가 물론 군사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 열망을 생각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저도 이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비서실장하고 지금 경호실장이 청와대가 아주 협조를 뭐 해야 되죠. 보안 시설이니 뭐 이런 그런 논리를 대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청와대에서 국민을 놀라게 하는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이미 그건 허물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예. 가지고 더 이상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일 국정조사가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청문회인데 네네. 사실상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안 나와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정말 국민들한테 속죄할 뜻이 있다면 예. 세 분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뭐 불출석 사유서도 내고 예. 특히 최순실 씨의 경우는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법정에 출두를 한번 했어요. 예. 법정에 안 나와도 되는 날입니다. 그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예. 근데 법정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국회 불출석 사유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공황 장애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뭐 네. 이제 한글도 틀렸지만 예. 그다음 또 3차 거부할 때는 뭐 심신이 회폐해서 피폐해져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문회에 가서 증언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법정 출두한 거 보면 아주 멀쩡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눈빛도 뭐 레이저 눈빛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예. 정말 국민들한테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 최순실 씨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정말 그 마음이라면 나와서 국민들이 직접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정호성 두 분도 나와서 뭐 본인 입장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래서 정말 진실을 좀 밝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예.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한 심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굉장한 그 속도와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공판 준비 기일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 뭐 13가지 이런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5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예.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을 직접 해명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황에서 이미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읽혔고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그 발표문에 보면 신속이라는 단어가 무려 뭐 대여섯 번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1월 31일 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이전까지는 모르지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이전까지는 다시 말해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적어도 탄핵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이고 그에 예. 따라서 결과적으로 5월 그 대선, 조기 대선이 준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읽혀지는 흐름입니다. 네, 예.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좀 네, 밝힌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과연 대통령이 헌재에는 출석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예. 그거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3차 담화를 하시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하는데 제가 조만간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상세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증인으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된다. 그랬을 때 헌재 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예. 그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2011년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증인으로 과연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실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변호인단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방어할 테니 뭐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지금 개정된 법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아요. 부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잠깐 좀 미묘한 문제가 첨언을 있네요. 하면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대통령께서 그 헌재에 낸 답변서 내용을 보면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3차 담화 이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 했는데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담화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스스로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에서 자기 방어권을 갖지 못했다 항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그 형사처벌의 어떤 법이 개정됐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본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것, 해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과연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설득을 할 만큼 그런 논리가 있으신가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나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1차 탈당 선언을 네. 할 예정이죠. 그 네. 같이 그 개혁 보수 네, 신당 그렇습니다. 측에서요. 네. 이제 관건은 몇 명이나 탈당 행렬에 동참할 것이냐. 예. 또 원내 3당인 국민의당 38석을 넘길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인데요. 우리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뭐 정확한 탈당 인원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명 이상 탈당은 무난해 보이고 바로 예. 원내 교섭단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만 원래 35명 정도 탈당하시는 거로 돼 있다가 지금 친박의 핵심 뭐 중진들 이런 분들이 설득 작업을 펴고 있어서 네. 숫자가 약간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 원외위원장들 30여 명하고 또 아마 그 탈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국민의당 38명을 넘는 거는 뭐 사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혁 보수 신당이 어떤 가치를 정립을 해서 국민들께 뭘 보여주느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런 문제는 지금 뭐 의논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새누리당이 급해졌죠. 그래서 임명진 목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친박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임명진 목사님을 급히 모셔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이상으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개혁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임명진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최종 지향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예. 결국은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그 지점까지 과연 임명진 목사님이 개혁을 해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뜻대로 안 되면 임명진 목사님 뭐 나오실 수도 있는 분인데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이제 예. 그 뭐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께 사과하면서 개혁해 나가는 모습. 그다음 뭐 이 예. 떨어져 나온 비주류들도 열심히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이런 예. 모습, 서로 욕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새누리당의 구원투수 임명진 목사 네.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야권에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야권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카드를 수용하신 임명진 목사 수용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권력 명예욕이거나 예. 두 번째는 역사적 소명의식일 텐데요. 예.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고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임명진 목사께서 그 자리를 맡은 것은 아까 말씀한 첫 번째 권력 명예일 텐데 뭐 그 정도 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 없다고 보면 소명의식일 겁니다. 어떤 소명이냐? 새누리당 해체된다고 했으니까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건 제 희망, 예. 개인적 희망이기도 하지만 예. 혹시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새누리당 안에 들어가서 인적 청산하고 새누리당 해체하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봅니다.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개혁보수 신당이 창당도 하기 전에 이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37.1%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새누리당이 16%고요. 개혁보수신당이 국민의당을 이겼습니다. 12.4%, 국민의당은 10.1%인데 사실 창당을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당을 넘어서서 정당 지지율 3위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이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에서 그쪽 보면.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여론조사고. 지난주에 여론조사 네, 그렇습니다. 어느 근데 결과 그랬죠? 예. 지금 새누리당은 뭐 사실은 정말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예.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한 전 지도부가 예. 정말 국민 앞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못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국 분당 사태까지 맞이한 상황이니까 물론 임명진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대를 걸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예. 예. 그래도 이 상당수 비주류가 떨어져 나간 새누리당은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말 치열한 혁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개혁 보수 신당은 어떤 정당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제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안보는 보수, 그 다음에 이 경제와 민생은 예. 보다 진보적인 그런 색깔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문제, 갈등, 양극화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 가치 지향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뭐 좋은 분들이 더 추가로 합류를 하고 정책과 비전을 좋은 거를 내세우면 새누리당을 뭐 추월하는 거 역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면 개혁보수신당의 상승세가 아주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현재 친박계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대선이 조기에 시행이 된다면 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그 정가의 또 화제거리인데요. 야권에서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 정당 지지도를 저는 야권의 입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첫째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37.1% 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저건 예.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국민의당이 아직 창당도 하는 비박정당에게 추월당했다는 것은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야권으로서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16%나 된다는 것 참 우리 보수가 간과하고 하는 느낄 수 있고 예.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박정당이 과연 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렇게 선긋게 하고 고리 자르게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예. 비박이
자기들은 친박과 다르다, 새누리당과 다르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선긋기, 마치 그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의 이 정당 지지도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국민의 선택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어떤 가치 지향적으로 그런 어떤 정당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과연 여권에선 그 친박계가 그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독자적으로 낼 수 있을지 사실은 어떤 저도 논의들이 궁금합니다. 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잔류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권에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인재 전 의원님, 예.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분이 계속 비주류 쪽으로 같이 그동안 활동을 해오시다가 예. 지금 잔류를 선택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마지막 대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잔류를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예. 예. 그러나 그분들 가지고 의미 있는 지지율,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새누리당은 예.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다음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이 이 정치적 스탠스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주류 신당이 나와서 예. 상당히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 정책을 내세운다면 네. 새누리는 계속 보수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택이 결국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새누리당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비박신당을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본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고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예. 좀 더 텐트를 크게 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소위 제3지대를 포괄하는 이런 어떤 활동, 그것도 역시 가치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러다 보면 새누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입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예. 반기문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텐트 말씀하셨는데 큰 텐트는 어떤 때 큰 텐트가 쳐지냐면 중심 기둥을 가장 튼튼하고 높이 세울 때 텐트를 크게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대로 뭐 개헌을 고리로 누구도 모여라 그런 조그만 기둥들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그런 예. 텐트 넓게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금 이상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정치 신념이 어떤 것이고 우리 정치 비전이 어떤 것이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큰 기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예. 사람들 주변에 몇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세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 정치 안 해야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본인이 우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정치를 떠나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 한적한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를 큰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